친밀한 리플리 52화에서는 정원이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영채와 정면 대결합니다. 한혜라는 친딸 정원을 챙기려 하지만 정원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주하늘은 아버지를 죽인 진범이 공난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숙은 뻔뻔하게 살인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대화를 도청으로 들은 한혜라가 난숙을 찾아가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과연 한혜라와 공난숙의 대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난숙이 가진 비밀 영상이 헤라를 위협하게 될까요? 그리고 주하늘의 복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짚어가 보겠습니다. 건양 패션 디자인실 층복도. 이른 아침인데도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디자인실 내부가 보입니다. 정원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나옵니다. 어제 건양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진태석의 차가운 얼굴, 세운의 단호한 선언, 헤라의 떨리던 눈빛. 그 모든 장면 위로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름부터 바로잡자.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리문 앞에 멈춰 섭니다. 문 안쪽 익숙한 디자인실 풍경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은 어제와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집니다. 이제 이곳의 사람들 대부분이 안다. 자신이 한혜라의 딸이라는 것, 건양가에서 쫓겨날 뻔했던 며느리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빼앗아간 이름이라는 것. 유리문이 열리고 정원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섭니다. 순간 작업하던 손들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진세미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문 쪽을 봅니다. 자신보다 먼저 엄마의 피를 인정받은 언니. 서류상으론 오빠의 아내. 세미의 가슴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질투, 서운함,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원망 같은 것들. 주영채도 고개를 듭니다. 이름 하나로 서로를 지키겠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 시간 위로 배신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 옆에 안진아가 있습니다. 한혜라의 약점을 이용해 건양 패션 디자인실에 입성했습니다. 진아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판이 시작되겠구나. 디자인실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낍니다. 오늘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 정원은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책상 위 여전히 어제 그대로 놓인 명패가 눈에 들어옵니다. 반듯한 글씨로 적힌 이름. 주영채 디자이너. 정원은 한동안 그 명패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이 이름으로 버텨왔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남의 이름으로 칭찬을 들었던 날들. 남의 이름으로 욕도 먹고 버텨내야 했던 밤들. 그 이름으로 높이 나는 꿈을 꾸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칼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명패를 들어 올립니다. 진세미의 시선, 주영채의 시선, 안진아의 시선. 정원은 담담하게 입을 엽니다. 차정원이에요. 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주영채로 불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습니다. 엄마 한혜라가 끝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언니는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주영채 안진아는 팔짱을 낀 채 정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에서 이 이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의 버려진 딸, 건양가의 문제적 며느리. 이 조합이 가져올 폭풍을 생각하며 진아는 오히려 재밌어합니다. 정원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난 뒤의 정적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 한혜라 부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건양가 며느리라는 타이틀까지 겹쳐 디자인실 공기는 묘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누구는 눈치를 보고, 누구는 부럽고, 누구는 무서워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하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주영채. 언젠가부터 건양가 며느리 자리를 자신의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친구였던 사이도, 가짜 이름으로 함께 속였던 일도 전부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정원이 명패를 서랍에 밀어넣는 모습을 지켜보던 영채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가짜 며느리에 가짜 이름으로 들어온 주제에 이제 와서 이름 하나 바꿨다고 진짜인 척이야? 영채는 의자를 밀치듯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디자인실 곳곳에서 시선이 쏠립니다. 영채는 정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정원은 자리에서 돌아서며 영채를 마주봅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친구라는 단어를 끼워 넣을 틈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목줄을 노리는 원수의 얼굴일 뿐입니다. 마침내 영채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릅니다. 차정원 디자이너, 무슨 자격으로 건양 디자이너가 된 거죠?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온갖 비웃음과 조롱, 기싸움이 실려 있습니다. 자격. 영채가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진짜 며느리인지, 누가 법적인 아내인지, 누가 이 회사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사람인지, 그 자격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기에 정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원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어젯밤 건양가 거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귀에 겹쳐 들립니다. 넌 사기꾼일 뿐이고 우리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너야. 그리고 오늘 아침 겨우 되찾은 자기 이름. 그 이름이 다시 영채의 입에서 흙탕물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정원은 흥분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흔들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두고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지? 입술을 한번 깨문 뒤에야 정원은 천천히 대답을 꺼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전 제 일로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영채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문제요? 건양가 며느리라는 게 사적인가 보죠? 한혜라 부회장 딸인 것도? 정원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영채가 원하는 싸움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는 더 큰 자극이 됩니다. 영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합니다. 그래, 끝까지 점잖은 척 해봐. 어차피 이 회사도 이 집안도 사람들 입으로 돌아가는 곳이니까. 디자인실 공기는 점점 싸늘해집니다. 영채는 한 발 더 다가섭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때 디자인실 문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등장합니다. 디자인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가장 들어오지 않았으면 싶은 순간에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아이러니. 정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영채 역시 잠시 표정이 얼어붙습니다. 자신이 떼쓰며 손에 넣으려는 자리의 진짜 주인. 건양가 안팎을 쥐고 있는 권력자. 그리고 정원의 친엄마. 한혜라가 디자인실 안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헤라는 단번에 파악합니다. 또 시작됐구나. 이 아이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 헤라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립니다. 이곳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상사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라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립니다. 디자인실에서 개인 자격을 시비하는 건 건양다운 태도는 아닌 것 같네요.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압니다. 정면으로 겨냥된 사람은 영채. 동시에 이 구경을 조용히 즐기고 있던 주변 사람들까지 한 번에 찍어 누르는 문장입니다. 헤라의 시선이 정원을 스칩니다. 지금 당장 품에 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눈빛으로만 짧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 잘 버텼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어 영채 쪽을 향합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여기 있는 디자이너들은 결과로 말하는 거고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 겹은 정원을 향한 공식적인 보호, 또 한 겹은 혈연을 무기로 들이대고 있는 영채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 한 겹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이 아이를 핏줄이 아니라 디자이너로 봐야 한다. 그래야 이 회사에서, 이 집안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정원은 어깨를 아주 조금 낮춥니다.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서서 이렇게 또렷하게 말해주는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군가가 버렸던 엄마라는 사실이 가슴 깊숙한 곳을 복잡하게 점여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믿겠다는 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거리와 이 정도 선이 지금의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영채는 눈을 내리깔며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부회장님?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는 자리를 저 사람은 태어난 것만으로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또 감싸주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 자격지심이 한꺼번에 섞여 영채의 속을 긁어댑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헤라에게 대놓고 달려들 수는 없습니다. 건양 패션의 부회장, 진세훈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당장 무시할 수 없는 힘의 중심. 영채는 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래,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원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마 난숙과 짜놓은 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헤라는 더 이상 말을 느리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은 여기까지. 이 이상 가면 정원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차정원 디자이너, 잠깐 내 방으로 와요. 디자인실 전체가 또 한 번 술렁입니다.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정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한 디자이너를 호출하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에 정원의 마음도 다시 흔들립니다.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오늘 이 건물 안에서 이름과 관계와 과거를 한꺼번에 마주해야 할 날이 된 것입니다.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건양 패션 헤라의 사무실. 헤라가 디자인실에서 정원을 구해준 뒤 두 사람은 조용한 사무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헤라가 먼저 입을 엽니다. 왜 공식적으로 내 딸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지? 정원은 헤라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진실은 아직 낯설고 무겁네요. 헤라는 정원의 차가운 대답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정원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남아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 그리고 아빠마저 죽게 만든 사람. 이제 헤라는 정원에게 어머니가 아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존재입니다. 헤라는 정원의 냉랭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딸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헤라에게는 무엇보다 무겁습니다.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정원에게는 닿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헤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2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남편 차기범이 살인범으로 몰려 끌려가고 헤라는 희망 없는 살인범의 아내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어린 딸 수아를 두고 떠났습니다. 지금의 남편 진태석에게로 가서 새 삶을 시작했고 친딸과는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수아가 지금의 차정원입니다. 헤라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정원이 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하지만 헤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난숙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몰래 공난숙의 거처에 도청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도청기를 통해 헤라는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공난숙의 사무실로 주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공난숙은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난숙 앞에 선 하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아버지를 죽여놓고 어떻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요? 난숙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맞아. 내가 내 아버지 죽였다. 하늘은 귀를 의심합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인정하다니. 당신이 사람이야? 하늘이 난숙의 멱살을 잡고 달려듭니다. 난숙은 하늘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무서운 게 사람이란다. 하늘의 손이 떨립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 밑에서 지금껏 조용히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밝혀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범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이 당당합니다. 하늘은 이를 악무입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더 치밀하게, 더 확실하게 복수해야 합니다. 한편 이 모든 대화를 한혜라가 듣고 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난숙의 목소리. 헤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25년 전 그 살인사건. 난숙이 주상철을 죽였고 그 누명을 차기범이 썼습니다. 정원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헤라는 주먹을 쥡니다. 공난숙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섭니다.
차가운 얼굴로 난숙과 마주 앉습니다. 헤라가 입을 엽니다. 공난숙, 네가 죽였던데? 주상철. 헤라가 찻잔을 집어 난숙에게 던집니다.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난숙은 예상치 못한 헤라의 행동에 눈이 커집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릅니다. 헤라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25년 전 난숙이 저지른 살인 때문에 전남편 차기범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 헤라는 딸 수아를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난숙이었습니다. 난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질 성격이 아닙니다. 주상철 살인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게다가 난숙은 한혜라와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게 만든 증거 영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난숙이 천천히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제 두 여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예고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해석과 예상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52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한혜라와 공난숙의 대결, 주하늘의 복수, 정원과 영채의 갈등 중 가장 궁금한 전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 예상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